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시각, 저는 뒤척이며 바닷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용히 열린 방문. 무심코 다가온 체온과 낯선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라 생각했지만 속삭이는 목소리는 전혀 달랐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순간 제 온몸이 떨렸지만 부드럽고도 강렬한 그 손길이 제 묵은 외로움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깊숙이 들어오자 저는 그 사람에게 쑥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평생 억눌려왔던 욕망이 솟구치고 금기를 알면서도 저는 본능에 몸을 맡기고 말았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혜숙, 올해 56입니다. 매일 아침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면 그 안에서 바라보는 여자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어요. 눈가에 깊이 패인 주름살, 탄력을 잃고 처진 볼살,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눈빛.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에 저는 여자가 아닌 그저 지친 아내와 엄마의 모습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침 됐어. 남편 철민의 목소리가 침실에서 들려왔어요. 서둘러 화장대를 정리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를 메고 있는 철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결혼한 지 30년 58이 된 그는 여전히 건장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제게 향하는 시선에는 아무런 온기도 없었습니다. 커피 좀. 짧고 무뚝뚝한 말과 함께 철민은 신문을 펼쳤어요. 저는 습관처럼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서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인사도 없이 그는 신문 읽기에만 몰두했어요. 오늘 저녁 늦을 거야. 현장 점검 있어서. 네, 알겠어요. 이런 대화가 우리 부부의 전부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건조해졌는지, 언제부터 저는 그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가정부 같은 존재가 되었는지. 철민이 출근하고 나면 텅 빈 집안에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오전에는 빨래를 널고, 점심에는 혼자 간단히 해결하고, 오후에는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집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흘러갔어요. 가끔 혼자 앉아 있노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여자로서의 나는 정말 끝난 건가? 젊은 시절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살아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고 시댁을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세월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이 독립한 후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철민과 둘만 남게 된 집안에서 우리는 점점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회사 일에만 몰두했고 저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여자는 남자의 팔뚝에 기대어 달콤하게 웃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철민이 제게 그런 식으로 다정하게 대했던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신혼 때도 그는 과묵했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그런 무뚝뚝함도 남자다워 보였고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 그마저도 사라진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철민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만들고 나물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그가 돌아와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철민이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연락도 없이.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밥이나 주세요. 여전히 차갑고 무뚝뚝한 말투였어요. 저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려놓고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철민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고 음식에 대한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비찜 어때요? 오늘 시장에서 좋은 고기가 있어서. 고개도 들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하는 철민을 보며 제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이런 식사 시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철민은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켰어요. 뉴스를 보다가 이내 채널을 돌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찾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부엌을 정리했어요. 여보, 차 드릴까요? 아니, 됐어. 짧은 대답과 함께 철민은 TV에만 집중했어요. 저는 할 일이 없어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겨우 한 뼘 정도였지만 마치 천리나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TV에서는 젊은 개그맨들이 떠들썩하게 웃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우리 거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가끔 철민이 혼자 작게 웃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인생일까? 이렇게 끝나는 걸까? 56이라는 나이가 아직 인생이 끝난 나이는 아닐 텐데 왜 저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고 있을까요? 여자로서의 매력도 아내로서의 설렘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런 무료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제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라야? 혜수가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윤미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30년 지기 친구였어요. 결혼 후에는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응,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나야 뭐 바쁘게 살고 있지. 그런데 혜수가 시간 있으면 우리 부부 동반으로 여행. 어떻게 생각해? 강원도 바닷가 쪽으로 1박 2일 정도로 부부 동반 여행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철민이 그런 제안을 좋아할 리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미라야, 우리 남편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에이, 그래도 한번 물어보기나 해봐. 요즘 중년 부부들한테 여행이 정말 좋다더라.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다시 보게 된다나 뭐라나. 그리고 우리 강호도 너희 보고 싶다고 하던데? 강호는 미라의 남편이었어요. 젊은 시절 운동선수 출신으로 미라보다 3살 어린 쉰둘이었습니다.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온화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래도 철민이가 싫어할 텐데.
아유, 그냥 한 번만 물어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혜수가 솔직히 너도 답답하지 않아?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미라의 말이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정말로 답답했거든요. 하지만 그 답답함을 어디에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스스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 철민이한테 물어보고 연락할게. 응, 기대하고 있을게. 정말 좋은 곳이거든.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여행이라. 언제 마지막으로 철민과 함께 여행을 갔었던가요? 신혼여행 이후로는 아이들과 함께 가족여행을 몇 번 다녀온 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철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해봤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거부감 없이 들을까?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 철민이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미라가 전화했는데. 응? 부부 동반으로 1박 2일 여행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강원도 바닷가로. 철민의 수저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미라가 요즘 중년 부부들한테 여행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다시 보게 된다고. 번거로워. 예상했던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우리도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 어딘가 다녀온지 기억도 안 나잖아요. 철민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제인데? 다음 주말이요. 토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는. 회사 일만 없으면. 그 말은 곧 허락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여행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바다를 보며 시원한 바람을 맞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혹시나 철민과도 예전처럼 다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 혹시 나도 다시 여자로 대접받을 수 있을까? 작은 기대였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그 설렘을 안고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드디어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여행용 가방을 꺼내고 옷을 고르는 일부터가 설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런저런 옷을 맞춰보면서 문득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신경 써서 옷을 골랐는지 생각해 봤어요. 아마 몇 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편하고 실용적인 옷만 입고 다녔는데 오늘만은 조금 달라 보이고 싶었어요. 결국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선택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놓고 입을 기회가 없어서 옷장에 걸어만 두었던 것이었는데 아직도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평소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워 보였습니다. 뭘 그렇게 차려입어? 철민이 뒤에서 말했어요. 비판적인 어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칭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나가는 거니까 과하지 말고 적당히 해. 그의 말에 살짝 김이 샜지만 오늘만큼은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가벼운 메이크업을 하고 향수도 살짝 뿌렸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다운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 2시에 미라 부부가 차로 우리를 데리러 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미라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혜수가, 우와, 완전 예뻐졌네. 이 원피스 정말 잘 어울린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어요. 철민에게서는 몇 년째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미라야. 너도 정말 젊어 보인다. 미라는 정말 밝고 생기가 넘쳤어요. 화사한 플라워 원피스를 입고 살짝 웨이브를 넣은 머리도 새로 했더라고요. 같은 나이인데도 저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강호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깔끔한 카키색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운동으로 다져진 어깨와 가슴 라인이 셔츠 너머로 은연중에 드러났습니다. 52이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남성적인 매력이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혜숙 씨. 오랜만입니다. 강호가 다정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철민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함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 씨. 오늘 운전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저도 오랜만에 드라이브하게 되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차에 타면서 좌석 배치가 자연스럽게 정해졌어요. 미라가 조수석에 앉고 뒷자리에는 철민과 제가 앉았습니다. 강호가 운전을 하면서 백미러로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제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느꼈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죠? 바다 보기에는 최고의 날씨인 것 같아요. 강호가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평소 과묵한 철민과는 달리 그는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네요. 제가 대답하자 강호가 백미러로 다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 제 가슴이 또 한 번 두근거렸습니다. 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잔잔한 발라드였어요.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노래들이었는데 듣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미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창밖 풍경을 감상했고 철민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강호가 가끔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저 산 보이시죠? 저기서 예전에 등반 대회 나간 적이 있어요. 운동선수 시절에 체력 훈련으로 등산을 자주 했거든요. 와, 정말요? 어떤 운동 하셨어요? 제가 호기심을 보이자 강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육상을 했어요. 단거리보다는 중거리를 주로 했죠. 지금도 가끔 조깅은 해요. 몸이 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탄탄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어요. 옆에 앉아 있는 철민의 중년배를 슬쩍 쳐다보니 대조가 확연했습니다. 혜숙 씨도 운동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집에서 가끔 요가 영상 보면서 따라하는 정도예요. 요가도 좋죠. 몸의 유연성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강호가 제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신기했어요. 철민은 제가 무슨 운동을 하는지 평소에 뭘 하며 지내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거든요. 2시간 정도 달려서 강원도 바닷가에 도착했습니다. 펜션은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건물 자체는 소박했지만 주변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와, 정말 멋지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해안선을 따라 하얀 모래사장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렇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낸 숨은 명소예요. 강호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가 이 여행을 계획했구나 생각하니 더욱 고마웠습니다. 펜션 방은 2개였어요. 한 방은 미라 부부가, 다른 한 방은 저희 부부가 쓰기로 했습니다. 각자 짐을 정리하고 나서 로비에서 만났어요. 일단 바다 구경부터 갈까요? 미라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어요. 펜션에서 해변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해변에 발을 디디는 순간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짠내가 코끝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바람이 정말 시원하네요. 제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강호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바람이죠. 자연 그대로의 바람.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서 더욱 부드럽게 들렸어요. 문득 옆을 보니 강호도 눈을 감고 바람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그의 옆얼굴이 조각처럼 보였어요. 앞서 걸어가던 미라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희들 뭐해? 빨리 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철민은 벌써 미라 옆에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물이 정말 깨끗하네. 철민이 드물게 감탄하는 소리를 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감정 표현도 잘하지 않는데 역시 바다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천천히 산책했어요. 모래 위에 찍히는 발자국을 보며 파도가 밀려왔다 빠지는 것을 구경하며 때로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보기도 했습니다. 혜숙 씨, 여기 예쁜 조개 있어요. 강호가 제게 작고 하얀 조개 껍데기를 건네주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에 닿는 순간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 짧았지만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제가 조개 껍데기를 받아들고 있는데 강호가 제 귀에 속삭이듯 말했어요. 혜숙 씨도 조개 껍데기처럼 예쁘세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예쁘다는 말을 들어봤나요? 철민에게서는 몇 년째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뭘 그런 말을. 어색해하며 고개를 돌리려는데 강호가 다시 말했어요. 정말이에요. 오늘 특히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우리 뭐하고 있어? 미라의 목소리에 황급히 뒤돌아봤어요. 다행히 미라와 철민은 우리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은 것 같았어요. 조개 껍데기 주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는데 다행히 별다른 의심은 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펜션으로 돌아갔어요. 저녁은 근처 해산물 전문점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은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작은 곳이었어요. 탁 트인 바다 전망과 함께 싱싱한 회와 구이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정말 좋네요. 제가 말하자 강호가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미리 알아본 곳이에요. 현지인들만 아는 숨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로 음식이 맛있었어요. 싱싱한 광어회, 고소한 전복구이, 칼칼한 매운탕까지 오랜만에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간에 강호가 소주를 주문했어요. 오늘 같은 날에는 술 한잔 해야죠. 저는 술 별로 안 마셔서 제가 사양하려고 하자 미라가 끼어들었어요. 에이,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조금만 마셔봐. 결국 모두 함께 소주를 마시게 되었어요. 평소에 거의 마시지 않던 술이라 금방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혜숙 씨, 얼굴이 빨갛네요. 괜찮으세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그의 배려심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술 마시면 얼굴이 빨개져요. 그래도 물 좀 드세요. 강호가 직접 물잔에 물을 따라서 제 앞에 놓아주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철미는 제가 술에 취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는데 저녁 식사를 마치고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바닷바람이 술 기운을 깨워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몽롱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제가 중얼거리자 강호가 옆에서 말했어요. 저도요. 혜숙 씨와 함께 있으니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또 달아올랐어요. 술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펜션에 도착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철미는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했는지 금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먼저 자요. 피곤해서. 네, 푹 주무세요. 철민이 잠든 후 저는 잠이 오지 않아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바다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달빛이 바다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그때 옆방 발코니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돌아보니 강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잠 안 오세요? 네,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라 보고 있었어요. 강호도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 정도였지만 마치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멋지네요.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파도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습니다. 혜숙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호가 말을 멈췄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강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달빛 아래서 보는 그의 미소는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럼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강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저는 한참 동안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이었습니다. 강호라는 남자가 제게 보여준 관심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눈빛이 제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고 있었어요. 철민에게서는 받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강호의 미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조개 껍데기를 건네줄 때 스치던 그의 손길.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 하루가 제게는 정말 특별한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철민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어요.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로 저는 마침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일 밤에는 더욱 큰 변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옆에서 철민이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어젯밤 강호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목소리,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나는 유부녀야.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철민은 나를 여자로 보지 않았지?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건 아닐까? 복잡한 감정을 안고 세수를 마치고 나니 밖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수가 일어났어? 아침 먹으러 가자.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섰습니다. 펜션 로비에서 만난 미라는 어젯밤보다도 더 밝아 보였어요. 반면 강호는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어젯밤 일 때문일까요? 잘 주무셨어요? 강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눈을 똑바로 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바닷바람 덕분에 푹 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들지 못했거든요. 아침은 펜션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로 해결했어요. 철민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근처에 유명한 등대도 있고 해변에서 조개 캐기 체험도 할 수 있대. 미라가 여행 안내서를 펼치며 말했어요. 등대 구경 좋겠네요. 전망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답하자 강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등대 쪽으로 한 표요. 운동도 될 겸해서 걸어서 가면 어떨까요? 좋아. 그럼 등대로 가자. 미라가 결정을 내렸어요. 철민은 여전히 무관심한 표정이었지만 특별히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등대까지는 해안 절벽을 따라 걷는 산책로가 있었어요.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지만 중간중간 가파른 구간도 있어서 숨이 찼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세요. 강호가 제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가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손 드릴게요. 조심해서 가세요. 강호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운동선수 출신답게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이었어요.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강호도 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제 손을 꼭 쥐는 힘이 조금 더 세워졌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강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간절해 보였어요. 다행히 앞서가던 미라와 철민은 우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꽃들을 구경하느라 철민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느라 바빴거든요. 등대에 도착해서는 모두 함께 전망대에 올랐어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구불구불한 해안선, 그리고 멀리 보이는 작은 섬들까지. 정말 아름답네요. 제가 감탄하자 강호가 제 옆에 가까이 서서 말했어요. 혜숙 씨가 더 아름다워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둘러보니 미라와 철민은 다른 쪽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정말이에요. 어제부터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마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말을 들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철민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해변에서 조개 캐기 체험을 했어요.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모래를 파서 조개를 찾는 일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큰 조개 있어요. 제가 신나게 소리치자 강호가 달려왔어요. 정말 크네요.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릴 때 바닷가에 살아서 이런 건 자신 있어요. 그래요? 어디서 사셨어요? 부산이요. 집에서 바다가 보였어요. 그래서 바다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그리워 보였구나. 강호의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떨렸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녁은 펜션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강호가 미리 준비해온 고기와 야채, 그리고 맥주까지. 정말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강호 씨가 다 준비해 오신 거예요? 미라가 부탁해서요. 남자가 이런 건 해야죠. 그의 배려심과 세심함에 감동했어요. 철민은 이런 식으로 먼저 나서서 준비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바베큐를 구워 먹으며 맥주를 마시니 분위기가 한결 자유로워졌어요. 미라는 옛날 얘기를 꺼내며 웃음을 터뜨렸고 심지어 철민도 가끔 웃음을 보였습니다. 혜수가 너 기억나?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에서 넘어져서 무릎 까진 거? 그런 걸 왜 기억하고 있어? 그때 강호랑 비슷한 체격의 남학생이 너 업어줬잖아. 완전 로맨스 영화 같았는데. 미라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강호도 웃고 있었지만 제게 던지는 시선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술이 더 들어갔어요. 특히 철민이 평소보다 많이 마셨습니다. 아, 피곤해. 먼저 들어가서 자야겠어. 철민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정말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철민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미라도 하품을 했어요. 나도 졸려. 강호야, 뒷정리는 내일 아침에 하자. 알았어. 먼저 들어가.
결국 저와 강호만 남게 되었어요. 둘만 있으니 갑자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뒷정리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혜숙 씨는 쉬세요. 하지만 저는 함께 정리를 시작했어요. 강호와 함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고 싶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니 밤이 깊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저도요. 혜숙 씨와 함께여서 더 좋았어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강호의 목소리가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이런 기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혜숙 씨는 행복하세요? 결혼 생활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진심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행복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그럴 줄 알았어요. 표정에서 느껴졌거든요. 그렇게 티가 났나요? 외로워 보이셨어요. 아름다운 분이 그렇게 외로워 보이니 마음이 아팠어요. 강호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강호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미라는 좋은 사람이지만 뭔가 늘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혜숙 씨를 만나고 나서 그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이러면 안 되죠. 하지만 강호는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서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순간 강호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혜숙 씨, 네,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강고한 그의 품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철민과는 완전히 다른 감촉이었어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마음에 단비가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강호의 넓은 가슴에 안겨 있으니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키스가 끝나고 나서 현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겠죠. 서로 아쉬움이 남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각자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철민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코를 골면서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대에 누워서 방금 전 일을 떠올렸어요. 강호의 따뜻한 품, 부드러운 키스, 그리고 그의 달콤한 속삭임.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옆에서 자고 있는 철민을 바라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강호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를 때의 그 간절한 목소리.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바람에 열린 줄 알았는데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이 화장실 가나? 하지만 발걸음이 제 침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체격으로 봐서는 철민 같았어요. 철민이 왜?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철민은 몇 년째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침대에 앉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철민과는 다른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탄탄한 느낌이었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부드러운 손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이 손길은 철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호 씨, 죄송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요. 알아요. 하지만 그의 손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의 속삭임에 제 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여성으로서의 갈증이 솟구쳤습니다. 강호 씨,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의 얼굴이 손바닥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뒤섞였어요. 당신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저와 같은 외로움이. 강호의 손이 제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 순간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될 거예요. 이미 넘었는지도 모르죠. 그의 말에 저도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평생 억눌러왔던 욕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강호의 입술이 다시 제 입술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깊고 열정적인 키스였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길이 제 몸을 천천히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값진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섬세했어요. 철민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간절함과 열정이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혜숙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제 의사를 확인했어요. 그런 배려심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지금 멈출 수 없어요. 제 대답에 강호의 눈빛이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금기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호의 탄탄한 몸과 저의 부드러운 몸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에서 새로운 감정들이 꽃피우고 있었어요.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 얼마만인지. 강호는 제게 끊임없이 속삭였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완벽한 여자를 혼자 두다니.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 하나하나가 제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철민에게서는 몇 년째 듣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빠져 있었어요. 마치 오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절정의 순간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만족감을 느꼈어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만 보았어요. 강호의 눈에는 만족과 함께 걱정스러운 기색도 보였습니다. 후회 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정말로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으로서의 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저도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미라와 함께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요. 정말이요? 정말이에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제가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아요. 그의 고백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의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새벽 4시가 되어가고 있었고 강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네, 그래야겠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강호가 조용히 방을 나간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56의 중년 여성인 저에게 옆에서 철민이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해방감이었어요. 오랫동안 억눌려 살았던 진짜 제 자신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구나. 거울로 다가가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젯밤과는 확연히 다른 표정이 보였습니다. 뭔가 윤기가 흐르고 생기가 돌았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침내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강호의 따뜻한 품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더 큰 폭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해시태그 황혼사연 스크립트 -4장.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와는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몸 전체에 나른함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활력도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윤기가 흘렀어요. 마치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젯밤 일이 현실이었을까? 강호와 나눴던 그 뜨거운 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몸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이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철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세수를 마치고 로비로 나가니 미라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혜수가 잘 잤어?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뭔 좋은 일 있어? 미라의 말에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혹시 티가 나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냥 바닷바람 덕분인가 봐. 그런가? 나도 바닷바람 좀 쐬어야겠네. 어디 갔다 와? 그때 강호가 나타났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어젯밤의 그 뜨거움이 여전히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어젯밤 제 귓가에 속삭이던 그 간절함이 떠올랐습니다. 네, 잘 잤어요. 서로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철민이 나타났어요. 머리가 산발이 되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어우, 머리야. 어젯밤에 뭘 그렇게 마셨지? 여보, 괜찮아요? 응, 그냥 좀 아픈 것 같아. 물 좀 가져다 줄래? 제가 물을 가져다 주는 사이 미라와 강호가 오늘 일정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출발하는 게 어떨까? 철민 씨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도 집에 가서 쉬고 싶어. 결국 체크아웃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어요. 차 안의 좌석 배치는 어제와 같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강호와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 거친 숨소리,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던 그 간절한 목소리. 혜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요. 아, 차 안이 좀 더워서요. 에어컨 틀까요? 강호의 배려에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세심한 관심을 받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집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은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강호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연락이 올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강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 모두 기혼자였고 함부로 연락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현실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달콤했던 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혜수가 시간 있어?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날 수 있을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줄래? 주소 보낼게. 1시간 후, 저는 미라가 지정한 카페에 도착했어요. 미라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둡기만 했습니다. 미라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혜수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미라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여행에서 혹시 강호랑 뭔 일 있었어?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들킨 걸까요?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겠어? 아니야. 그냥 강호가 여행 다녀온 후로 이상해졌어. 평소랑 다르다고 해야 하나? 어떻게? 자꾸 멍하니 있고 나한테도 예전처럼 관심을 안 보여. 그리고 미라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밤에 나를 안을 때도 다른 여자 생각하는 것 같아. 예전과 느낌이 완전히 달라. 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혹시 강호가 저를 생각하면서 그건 그냥 내 기분이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그리고 어제 강호 핸드폰을 우연히 봤는데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뭘 봤는데? 메시지 기록이 있더라. 누군가와 주고받은.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설마 제게 보낸 메시지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상대방이
너 남편이더라. 뭐? 예상하지 못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철민이랑 강호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어. 그것도 꽤 친밀한 내용으로. 그게 무슨 내용인데? 미라가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철민과 강호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어제도 너무 좋았어. 당신 없인 못 살아 마이너스 철민. 나도 마찬가지야. 자기야 마이너스 강호. 아내들은 모르고 있지? 마이너스 철민. 당연하지. 조심해야 해. 마이너스 강호.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진짜야? 진짜야. 더 있어. 미라가 화면을 위로 올리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어? 마이너스 강호. 물론이지. 아내는 일찍 잔다고 했어. 마이너스 철민. 너를 보면 이성을 잃겠어. 마이너스 강호. 나도야. 당신이 최고야. 마이너스 철민.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메시지 기록을 보니까 몇 달 전부터인 것 같아. 우리가 여행 가기 훨씬 전부터. 그 말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여행에서 강호가 저에게 보인 관심은 뭐였던 거죠? 그럼 강호가 나한테 한 행동들은 혹시 정말 뭔 일 있었어? 미라의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꿰뚫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미라야, 사실은 저는 여행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강호와의 키스, 그리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까지. 미라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래, 역시 그랬구나. 미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제 알겠어. 왜 강호가 그랬는지. 뭐가? 강호가 너를 이용한 거야. 이용했다고? 생각해봐. 강고는 이미 내 남편과 사귀고 있었어. 그런데 너까지 건드린 거잖아. 이유가 뭐겠어? 미라의 말에 제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어떤 이유? 복수야. 아니면 게임. 게임? 강호와 내 남편이 서로의 아내를 유혹하는 게임을 했을 수도 있어. 누가 먼저 성공하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강호의 갑작스러운 관심, 완벽한 타이밍, 그리고 그 달콤한 말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혜수가 깨어나. 강호는 처음부터 너를 노렸어. 내 남편과 짜고서 말이야. 제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어젯밤에 그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증거가 더 있어. 미라가 다른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해수기는 어때? 마이너스 철민. 쉬웠어. 몇 마디 달콤한 말만 해주니까 바로 넘어오더라. 마이너스 강고. 역시 오랫동안 굶주렸나 보네. 마이너스 철민. 내 아내는 어떻고? 마이너스 강호. 미라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워낙 의심이 많아서. 마이너스 철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강호의 다정한 말들, 배려, 그리고 그 뜨거웠던 밤까지. 이 개자식들이. 미라도 분노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리고 믿었던 친구의 남편이, 혜수가 우리 가만히 있을 거야? 미라의 눈에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도 잘못한 거 있잖아. 잘못? 우리가 뭘 잘못했어? 걔들이 먼저 배신한 거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철민이 먼저 불륜을 저질렀고 강호는 저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복수해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미라의 말에 제 마음속에도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우습게 여긴 철민, 그리고 저를 장난감처럼 이용한 강호. 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미라야, 우리 진짜 복수해보자. 그래, 후회하게 만들어주자. 그날부터 저희의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복수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라와의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철민을 마주보는 것도 그와 대화하는 것도 너무 괴로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볼 수가 있어? 분노와 배신감이 교차하면서 제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철민이 평소처럼 무덤덤하게 밥 됐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속에서 화가 치솟았어요. 그런데 화요일 오후 예상하지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강호였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궁금했어요. 뻔뻔하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여보세요. 혜숙 씨.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하고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차갑게 대답했지만 강호는 계속 말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다 아신다고요? 무엇을 아신다는 거죠? 철민이랑 당신이 주고받은 메시지 말이에요. 미라가 다 보여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강호가 깊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그래서 연락이 안 되었구나. 혜숙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강호의 목소리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속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 되겠어요. 죄송해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강호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혜숙 씨, 미라가 보여준 그 메시지들 가짜예요. 뭐라고요? 철민 씨와 제가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미라가 조작한 거예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1시간만, 아니 30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결국 저는 강호를 만나기로 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시간 후 조용한 카페에서 강호와 마주 앉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숙 씨,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어요.
설명하세요. 미라가 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강호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이게 진짜 제 핸드폰이에요. 미라가 보여준 건 조작된 거예요. 화면을 보니 철민과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안부 인사와 업무 관련 대화뿐이었습니다. 그럼 미라가 저희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짓 증거를 만들어서 당신에게 보여준 거예요. 의심? 왜요? 여행에서 제가 혜숙 씨에게 관심을 보인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방을 나간 걸 알았을 수도 있고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럼 정말 철민이는 바람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은 없었어요. 미라가 질투심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게 다시 뒤바뀌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미라가 왜 그런지까지. 미라가 실은 예전부터 철민 씨를 좋아했어요. 뭐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혜숙 씨와 철민 씨가 사귀기 전에 미라가 먼저 철민 씨에게 고백했었거든요. 하지만 철민 씨는 혜숙 씨를 선택했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미라는 지금까지도 그 일을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혜숙 씨와 철민 씨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맞아요. 저와 혜숙 씨의 일을 빌미로 해서 혜숙 씨가 철민 씨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진짜 배신자는 미라였다는 건가요? 강호 씨, 그럼 당신은 정말로, 혜숙 씨,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강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행에서부터, 아니, 그 전부터도 당신에게 끌렸어요. 당신의 외로운 눈빛, 슬픈 미소,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기혼자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사랑에는 나이도 상황도 상관없잖아요. 혜숙 씨도 저를 사랑하시죠?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강호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솔직해지세요. 당신의 마음을 저는 알고 있어요. 강호가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네, 사랑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결심했어요. 미라와 이혼할 거예요. 정말요? 네. 이번 일로 확신했어요. 미라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혜숙 씨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철민 씨와도 얘기해 봐야겠죠. 사실 철민 씨도 혜숙 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몇 번 대화해 본 적이 있는데 철민 씨는 이미 마음이 떠나 있어요. 다만 관습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철민도 저와 마찬가지로 그냥 습관적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혜숙 씨, 우리 정말 새로 시작해봐요. 황혼이라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강호의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가능할까요? 56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강호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혜숙 씨가 저를 받아주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라의 배신, 강호의 진심,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 집에 도착하니 철민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철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TV를 껐습니다. 무슨 얘기? 우리 결혼 생활 어떻게 생각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철민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정말 궁금해서요. 여보는 지금 행복해요? 철민이 한참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행복. 뭐가 행복인지 모르겠어. 그냥 살고 있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게 된 걸까요? 글쎄, 모르겠네. 아이들 키우고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여보도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철민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웬 소리야? 그냥 솔직한 마음이에요. 저는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지만 철민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 여행에서. 강호 씨요. 철민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알고 있었어요? 눈치채긴 했지. 여행에서부터 뭔가 달랐으니까. 화 안 나요? 화가 날까? 솔직히 나도 비슷해. 뭐라고요? 나도 다른 사람이 있어. 이제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누구예요? 회사 후배야. 나보다 10살 어린 여자.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죠? 이혼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 철민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평온하게 이혼을 결정했어요. 서로에 대한 미련이나 애착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한 달 후 이혼 절차를 마쳤어요. 재산 분할도 원만하게 끝났고 아이들에게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도 이해해줬어요. 강호도 미라와 이혼했어요. 미라는 끝까지 저를 원망했지만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난 이상 어쩔 수 없었죠. 그리고 2달 후, 혜숙 씨 정말 아름다워요. 웨딩드레스는 아니었지만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저를 보며 강호가 말했어요.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꿈만 같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몇몇 친구들만 참석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제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다시 그 바닷가로 갔어요. 처음 사랑을 확인했던 그 펜션에서 신혼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후회 안 하시죠? 강호가 제게 물어봤어요. 전혀요.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이었어요. 56에 시작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혜숙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강호 씨. 바닷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1년. 여보, 아침이에요. 강호의 따뜻한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예전의 철민과는 완전히 다른 다정함이었습니다. 벌써요? 좀 더 자고 싶은데. 오늘 바다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결혼 1주년을 맞아서 또다시 그 바닷가로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일어나서 거울을 보니 1년 전보다 더 젊어 보였어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혜숙 씨.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만난 사랑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막 해가 뜨고 있었어요. 진짜 인생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56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랑에는 때가 따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강호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때로는 젊은 부부들보다도 더 뜨겁게, 더 깊이 사랑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황혼의 나이라고 해서 사랑이 끝난 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